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펜프와 관련한 제 경험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전기전자 부품 만드는 일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회로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이제 본 책이 이제 이 반도체 회로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노란색 표지인데 그 책이 이제 절판이 되어가지고 그 제가 이제 복사를 한 책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어려운 책들을 이제 좀 보려고 좀 샀던 책입니다. 이 마이크로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이제 보는 책이라고 해서 같이 입사한 이제 동료한테 해서 소개받아서 이제 사서 봤던 책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펜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오드부터 DR까지 이제 차차 이제 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아주 이제 세부적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커런트 미러의 어떤 원리를 이제 뭐 V나 IR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점포기를 이제 어떤 TR 수준에서 이제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책을 공부할 때 당시는 알았지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사실은 이제 좀 까먹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오펜프의 원리는 이제 자동 증폭기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자동 증폭기는 이제 정전류원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갈라먹기 해 가지고 증폭되어서 출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류원은 이제 커런트 미러로 구성된다.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이제 회로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런 전력 전자나 그다음에 이제 실무 이제 뭔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펜프를 사용할 때 이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이제 기본 회로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0년 흘러오다 보니 이제 초기에 열심히 공부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좀 기억 속에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커런트 미러 같은 경우도 공부할 당시에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커런트 미러다, 뭐 똑같이 그냥 이렇게 회로 구성하면 이 전류가 그대로 이 전류로 되고, 이 저항에 의해서 이제 I1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요 회로 붙인 회로도 똑같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제 이거밖에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항이 얼마일 때 뭐 V나 I에서 이제 I가 얼마가 되고, 뭐 그다음에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고, 그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뭐 또 I2가 이제 I1에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진 부분이죠. 그냥 그래서 정전류원은 커런트 미러로 구성되고, 커런트 미러를 가지고 자동 증폭기를 구성하고, 자동 증폭기를 가지고 기가 이제 오펜프의 핵심 원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오펜퍼가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이상한 특성을 보일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1볼트가 나야 되는데 뭐 0.95볼트가 나온다든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볼트의 편차를 크게 가지는 오펜퍼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의 아주 이제 정밀한 편차를 가지는 오펜퍼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1볼트가 안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0.5볼트가 나올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이제 뭐 오펜프의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펜프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스펙 시트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 어느 환경에서는 어떤 편차를 보이고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편차를 보인다. 이제 그런 게 또 아주 세세하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그런 부분도는 또 별도로 이제 좀 이제 그 실무에서는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오펜프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뭐 온셈이나 뭐 TI나 또 같은 오펜프라도 이제 각 사별로 또 미세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어떤 회로에는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맞을 수도 있고 또 TI가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그 내가 쓰고 있는 오펜프의 이제 그 스펙 시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핵심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이제 메이커가 제공하는 이제 보정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지 또 그런 걸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이제 그 회로에 대한 이제 공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한 20년 넘게 이제 전자공학 제어를 위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펜과 관련해서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내용은 이제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 정도의 이제 그 이해만 있으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뭐 TR 수준의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OPMP의 그 메이커의 특성을 이야기해서는 이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맞춰가지고 실제로 OPMP의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기초 이론이 있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초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에 맞는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펜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오펜프의 어떤 파라미터가 이제 최종 오펜프 출력에 영향을 이제 좀 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이제 다른 문제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복습을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이제 공부했던 책들 중에 뭘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원선이 오고 이제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좀 어떤 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봤던 책 중에서 이제 뭐 좀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그 경험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뭐 요는 그겁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하는 전력전자공학을 열심히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오펜파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기초적인 원리부터 이제 응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이게 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뭐 이제 책을 뒤적이다 보면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되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앞으로 차차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